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대상이 하나 나왔죠. 외국 물품을,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거, 그게 반입하는 거 또는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겠네요. 외국 물품은 크게 상황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겠죠.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이 온 거예요.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 도착한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일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들도 외국 물품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다른 외국에 있는 물건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거 말고도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외국에서 국내로, 그러니까 운송수단을 통해 가지고 운송수단 통해서 운송돼서 국내로 오는 물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선박이나 항공기 통해 가지고 물건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국제법상 운송수단은 그 나라의 영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공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공해가 뭘까요? 얘랑 반대말이 뭐냐면 영해가 되거든요. 영해. 아까 제가 영해 한번 언급했었단 말이에요. 영해는 특정한 국가의 영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바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바다라 볼 수 있죠. 근데 공해는 공공의 바다거든요. 그 말인즉슨 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 없는 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해에서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낚시해서 이렇게 포획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그거는 누구 물건 될까요? 당연히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해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채집하거나 포획하는 그런 수산물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뭐를 갖고 고려하는 거냐면 운송수단의 국적을 고려해서 그 물품의 성격을 그러니까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이렇게 생선을 낚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물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이렇게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외국 물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외국 물품이잖아요. 공해가 나왔고 그럼 여기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선박 등이라 말했습니다. 선박 등. 근데 공해니까 바다니까 당연히 선박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공의 바다에서 외국 선박이 이렇게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도 요거는 외국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도 나올 수 있겠죠. 공해에 있는 물건을 우리나라 선박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이 있다면 그거는 반대로 내국 물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가 있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공해상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도 외국 물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케이스 생각해 볼게요.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국내잖아요. 그죠? 요것도 지금 우리나라 물건, 내국 물품,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것들은 내국 물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수출 신고를 하든 뭐 수입 신고를 하든 그걸 가지고 세관에서 수리라는 것들을 해주게 되면 그 물품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수입 신고를 한 게 있었는데요. 수입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해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어떤 신고했던 물품은 외국 물품 상태였었지만 수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내국 물품으로 성격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수출 신고하는 물품은 내국 물품이지만 수출 신고 수리가 되고 나면 그거 성격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내에서 나가는 물품 같은 경우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 그쵸. 처음에 신고할 때는 내국 물품이었지만 수리가 됨으로써 외국 물품으로 성격이 달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 신고 수리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나왔잖아요. 행정 그런 처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 중에서도 수입 신고 수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수리 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리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쵸? 수입 신고 수리되면 물품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의 상태는 여전히 외국 물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할 수 있겠죠. 외국 물품은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 수리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두 번째, 외국 물품이라 함은 외국 국적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세 번째, 외국 물품이라 하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외국 물품입니다.